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지방 소멸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방 소멸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황숙주 순창군수 그리고 천학관 교수 두 분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제는요, 이 화면을 보면서 이 미래를 예측한 연구 결과를 잠깐 간단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건데요. 앞으로 돈에서 10개 시군이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는 그런 진단입니다. 도내에 14개 시군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 네 군데를 제외한 10개 시군을 바로 소멸 대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근거가 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실까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지 않고 또 반면에 고령 인구,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3, 40년 후에는 그 지역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한마디로 아이 안 낳고 고령자 사망하게 되니까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어찌 보면 뭐 끔찍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측 결과이기는 한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 농촌 사회에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이제 이끌고 계신 우리 황숙주 군수 나오셨으니까 이게 뭐 이건 이론이기는 한데 실제로 이게 현실화 될 거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혹시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방 소멸이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일본 그 마스다 히로야라는 그 전 총무대신이 2014년도에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젊은 인구, 여성의 인구가 가령 689만이고 65세 이상 노인도 690만이면 비슷합니다. 우리 이런 염려가 나온 것은 우리 순창군의 예로 본다면 우리 20세부터 39세까지의 그 여성 가임 인구, 여성이죠. 가임 여성 인구 비중이 8.6%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차지하니까 아까 그 마스다 히로야가 얘기했다는 그 이론 기준에 맞는 그런 그 군이 우리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가임 여성을 늘리는 방법, 또 고령 그 인구에 대한 그 좀 증가를 좀 억제할 수는 없지만 지원을 하는 방법 이것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순창군의 인구를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함으로써 우리 지금 이론상 마스다 히로야의 이론에 의하면 어려운 그런 형편이지만 이런 젊은 여성들이 살기 좋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 교육하기 좋은 순창을 만들어서 이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희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어도 이론 조건에 순창군의 경우에는 이제 부합을 하는 거고요. 이론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 지역 사회가 소멸하게 될 거라는 건데 황숙주 군수께서도 그런 위험을 현실적으로 체감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든지 또 우리 그 인구 이동 감소 정책으로서 지방 이주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또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또 교육 그 지원 이런 것들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된다면 지방에서도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대책까지를 좀 대략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낙 교수님 이게 단순히
저출산이나 고령화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그렇습니다. 또 도시로의 인구 이동 이런 것까지 다 여러 가지가 얽혀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냐 이렇게 예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가장 뭐 원초적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구학적 문제겠죠. 뭐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나 부차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렇다면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왜 일어나는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마스다 히로야의 뭐 그 책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극점 사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리고 두 번째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이제 그 인구의 블랙홀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아들인다는 것이니까요. 극점 사유와 관련지어서.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보기에 가임 여성입니다. 즉 가임 여성의 수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면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저는 조금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원초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나 지금 마스다 히로야가 이야기했었던 극점 사유와 인구 블랙홀 그리고 이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의 조건이 그대로 멈춰져 있다라고 하는 조건하에서 가능한 이야기지 다른 상황과 조건이 바뀌게 되면 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즉 제가 보기에 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방금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제 이야기하셨던 지역 내에서 여성 인구에 관한 예를 들자면 그 뭐 처우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교육 등등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잘 어울리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문제는 시간의 문제이긴 하나 어쩌면 저는 조금 더 늦게 우리들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게 너무 지금 과도하게 좀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황수주 군수께서는 희망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 추세 자체는 맞긴 하나 그렇습니다. 속도는 좀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순창군 같은 경우에 다른 뭐 자치단체도 비슷할 테니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역할이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실제로 행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젊은 우리 순창의 예로 본다면 작년에 우리 순창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254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은 1.475명이 됐는데 그런데 작년에 귀농귀촌한 인구가 한 1,010명 들었습니다. 1,010명 들어오고 돌아가신 분이 한 400명 돌아가시고. 그런데도 인구는 약간 빠졌습니다. 그 빠진 이유는 순증이 돼야 할 텐데 빠진 이유는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을 한 거군요.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일자리가 없으면 도시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골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면 결혼을 마음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 이 교육 이것은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해결 가능한 문제지 그냥 어느 한 가지만 갖고 충족이 됐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아기를 낳고 키우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이라든지 또 귀농귀촌에 의해서 상관적 인구가 유입 효과가 있는데 증가 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도시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니까 이제 순인구가 줄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이걸 해결하는데 뭐 단면적인 처방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셨던 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할 일의 측면에서는 중앙 정부가 큰 일을 좀 해결해 주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보시게 되는 측면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가령 일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 문제입니다. 또 창업을 지원한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마땅한 자기 어떤 그 능력과 학업 성취도와 이런 것들에 맞는 창업을 하려면 돈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지방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또 출산 지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이고 양육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없는 여건은 중앙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지방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뭐라고 할까 좀 많이 그 기울어진 경사가 있다면 그것을 크게 그렇습니다. 평평하게 만드는 예. 노력은 이제 중앙 정부가 예.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좀 소소한 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건데 농촌을 이렇게 좀 인구 감소하는 문제 가장 큰 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그냥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방으로서 예. 말씀을 좀 예. 묻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형편은 지방과 이 중앙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금 사실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일단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게 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앙과 지방 사이에 일련의 지금 그 세와 관련된 이 재원의 분배도 조금은 조정이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예. 핵심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 소멸의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글쎄요 접근법 중에 하나는 바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책과 관련돼서도 아까 뭐 언급은 조금 했었습니다만 이 마쓰다와 같은 그런 경우에서도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지방 창생을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 지방 창생의 다른 말이 바로 이제 완전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 정부 하에서의 이방 지방 자치를 잘 굳건히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작은 것이 늘 약한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지역 사회가 훨씬 단단하고도 압축적인 그런 많은 인프라를 갖춰서 지역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쉽게 더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뭐 작은 곳을 지향해서 이제 그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 곳에 질적인 노력을 기우면 농촌 사회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희망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말씀할 수 있으신가요? 예. 저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예. 사실 우리나라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분단과 또 양극화와 예. 중앙 집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중앙과 지방을 기울어지게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그 첩경은 지방 분권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실 시장 군수들, 제가 전라북도 시장 군수 협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시장 시장 군수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예. 가령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도 위임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이게 진짜 자칫 입법권의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도 군수가 자리를 하나 늘리려고 해도 티오 문제입니다. 티오도 전부 중앙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또 어떤 조직을 늘리려고 해도 또 마찬가지고요. 또 재정 문제도 방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걷기는 8대2로 중앙에서 걷어갖고 쓰기는 사실 4대6으로 지방에서 더 많이 쓰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중앙에 의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의존하게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지방에다가 지방 재정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재원을 배분해주는 방법이 먼저 이루어져야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이런 지방 지역의 과소 문제라든지 지방 소멸 문제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지방에서 좀 어떤 자율권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그 지역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가장 순창군에서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지방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 있는지 하나 좀 예를 좀 들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출산 장려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예. 출산 장려 정책인데 이게 지금 사실상 단기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떤 그런 마중물을 붓는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가령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예. 둘째 아이를 낳으면 460만 원. 예.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예. 이걸 또 넷째 아 이상을 낳으면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우선 아를 낳는 부모가 어떤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우리 순창에 정을 붙이고 살면서 일자리도 찾고
어떤 그런 그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그 참 출산 장려 정책을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성들이 행복한 순창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을 그 저희들이 고안해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들이 좀 살기 좋은 그렇죠. 고장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이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든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귀농 정책을 저희들이 귀농 귀촌 정책을 아주 그 참 효과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01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서울 그 AT 센터 가서 박람회를 한다든지 또 전철 같은 데다가 순창을 홍보하는 일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귀농 귀촌을 촉진을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일자리,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순창에 정을 붙이고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겠다 이런 생각에서 일자리 정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일자리위원회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에서는 그런 그 정부 정책에 대응을 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을 해보자 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4차례 걸쳐서 순창에서는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혹시 좀 빈자리를 좀 메꿔주는 말씀하신다면 어떤 거 주문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지금 뭐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가임 여성들을 위한 정책, 타겟을 정확하게 거기에 방점을 좀 찍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요. 특히 그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순창군이 해 나가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정말 의미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군수님께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순창군의 사례가 사실 다른 지역사회 혹은 뭐 다른 지자체에 그러면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사실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의 키높이로 다 있기는 하지만 순창군이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함께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그 요소들이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선회하게 되고 순창군에서 이 아이 울음소리가 더 많이 들리게 만드는 또 중요한 아마 그런 계기가 지금 됐던 것으로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지역이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창 같은 경우 공업이 발달돼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순창만이 가진 경쟁력을 이제 앞으로 키워나가는 게 결국은 그 지역 사회가 소멸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 지역 순창의 특색을 살린 정책, 순창의 경쟁력을 가진 특화된 정책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순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선 그 장류고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이런 장류, 또 장아찌 이런 장류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기반을 이루었고 여기다가 순창군은 소스 박람회를 작년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류를 기반으로 한 소스를 발전시켜서 앞으로 순창군을 이끌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첫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광 정책입니다. 관광이요? 관광을 지금까지 순창군에서 코레일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역이 없는데도 서울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숫자까지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300만 명 목표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500만 명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순창군에서 쌀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야 700억 정도의 그 금액으로 따지면 소득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이 500만 명이 와서 10,000원씩만 써도 500억입니다. 와서 먹고 자고 가서 3만 원 정도 쓴다면 1,50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관광 사업은 참 굴뚝 없는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은 그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소득 이제 장려 정책 특히 소득 장려 정책 중에서도 친환경 특구 지정을 저희들이 받기 위한 노력을 친환경 농업을 지금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순창에 와서 살면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순창은 이제 장류 그리고 관광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죠. 그걸 잘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노력을 해가는 그 가장 선두에 대개역 자치단체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요. 자치단체 장을 잘 뽑는 일이 그래서 지방소멸을 막는 첫 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군요. 천학강 교수님께 짧게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 지방 소멸을 저희들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내년 또 지자체 또 선거까지 이렇게 또 끼어 있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사실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일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과제를 하나 조금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축약도 뭐 최근에 뭐 순창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단위로 우리 지금 그 행정자치부에서도 청년희망 그 뿌리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단원을 지금 모집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월 50만 원씩 주어서 청년들이 농촌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그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니 단지 어떠한 그런 비용, 돈을 가지고서 사람을 정착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지역 내의 그 인프라를 나름대로 조금씩이긴 하지만 잘 나름대로 순창군처럼 갖추어서 스스로 와서 좀 찾아서 정주할 수 있고 또 균형 귀천하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제도들이 또 훨씬 좀 더 잘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순서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